초보자를 위한 기타 편곡 입문 강좌 나가시마 시키 기타 편곡 소개. 그래도 그 곡을 꼭 연주해보고 싶다면 직접 기타용 악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 기타 편곡에 도전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편곡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고 전문적인 음악이론이나 작곡법도 알아야 하는 건 아닌지 초보자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기타리스트이자 지휘자, 작곡 및 기타 앙상블 편곡에도 활약하는 나가시마 시키 씨가 기타 편곡의 기본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기타 편곡 입문 강좌. 지필 나가시마 시키 기타리스트 지휘자. 어떤 소리를 생략할까? 어떤 소리를 남길까? 질문. 기타로 모든 소리를 연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의 경우 어떤 소리를 빼면 좋을지, 반대로 어떤 소리를 남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코드를 구성하는 소리를 코드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도, 3도, 5도, 7도의 4개의 소리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C 메이저라면 도, 미, 솔로, 여기에 C를 겹치면 C 메이저 세븐스가 됩니다. 각 음의 개성도 적어두면 1도음은 루트음이라는 기본 소리, 3도음은 장단이 있고 장조나 단조를 결정하고 있는 소리, 7도음은 장단이 있고 특히 단7도음은 코드적으로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하며 강한 긴장감을 만들어내어 반드시 토닉으로 해결되는 중요한 음입니다. 7도까지의 코드톤의 9도, 11도, 13도의 비화성음을 더한 것을 텐션 코드라고 합니다. 또한 코드는 음악 속에서 항상 같은 형태로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화음의 원래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기본형의 순서를 바꿔서 만든 화음을 전위형이라고 부릅니다. C 메이저의 화음은 아래에서 도미솔의 순서로 음이 나란히 있는 경우도 있고 미솔도 솔도미라는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C 메이저의 화음이지만 음의 순서를 바꾼 것을 전위형이라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 이론에서도 코드 이론에서도 세븐스 등의 4개의 화음에서 우선 생략해도 좋은 음은 5도의 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텐션 코드는 상황에 따라 생략하는 소리가 다릅니다. 특히 기타는 코드를 손버릇으로 누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역시 코드 이론의 공부가 필요하겠죠. 질문. 기타의 구조상 아무래도 왼손이 닿지 않거나 동시에 누르지 않거나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다른 소리로 바꾸거나 옥타브 변경을 해도 될까요? 다른 악기에서 기타로 어레인지하는 경우에는 조성이 해결되었다고 해도 역시 음역의 문제가 나옵니다. 기타의 음역 밖에 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옥타브 변경 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멜로디에서의 옥타브 변경은 프레이즈를 잘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프레이즈 도중에 갑자기 옥타브가 오르거나 내려가거나 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저해하거나 연주에 어색함이 생기지 않도록 옥타브가 바뀌는 연결 지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기타용 편곡 진행 방법. 기타 독주용 편곡의 포인트. 1. 편곡의 방향을 정한다. 2. 난이도. 독주를 중시할지 아니면 연주하기 쉽도록 중주용 편곡으로 할지. 3. 조성. 연주하기 편한 조성을 우선할지 아니면 원래 조성으로 할지를 선택. 4. 음역의 문제. 높은 음역이나 낮은 음역이 많은지, 음역의 폭이 너무 넓지 않은지, 기타의 음역에 맞는지,
옥타브 변경이 만화 오리지널 곡조를 망가뜨리지 않는지. 5. 성부의 배치. 성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6. 생략. 남기고 싶은 화음의 울림, 오리지널 음영 등. 7. 추가. 소리를 추가할까. 팔. 분위기. 클래식 곡을 팝조로 만들어 화음을 세련되게 하거나. 9. 프레이즈의 연결이나 반전. 독주, 이중주를 포함하여 프레이즈 라인의 연결에 어색함은 없는가, 반전의 위치는 적절한가. 10. 변경. 반주형을 바꿔버리는 등 오리지널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경우 어색한 감은 없는가 또는 새로운 다른 음악성을 표현할 수 있는가. 11. 기타 편곡의 재검토. 기타로 연주해야 할 곡이었는지, 기타용으로 편곡한 보람이 있었는지, 기타 편곡만의 연주 효과는 얻었는지. 이것은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로 기타 편곡을 했지만 결국 연주하기 어렵고 연주 효과도 미미한 것이라면 일부러 고생해서 기타로 편곡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타 듀엣곡 편곡의 포인트. 1. 난이도. 독주와 달리 연주자가 2명이기 때문에 선율과 반주를 나누기 쉽다. 두 파트를 동일한 난이도로 편곡할지, 아니면 퍼스트 파트는 좀 어렵게, 세컨드 파트는 쉽게 나누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2. 파트의 컷백. 완전히 반주와 선율을 분리하여 서로 교대하지 않는 편곡으로 할지, 프레이즈마다 연주자를 바꾸는 편곡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후자의 방식은 관객 입장에서도 양쪽에서 멜로디가 들려와서 더 입체적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지점에서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구절의 멜로디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아닌지, 자연스럽게 전환되고 있는지, 반주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서 갑자기 멜로디로 바뀌는 경우는 없는지 등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이 구조를 역이용해서 멜로디를 세밀하게 자주 바꾸며 긴장감 넘치는 편곡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음역에 주의하기. 독주에서는 같은 음역대에서 반주와 선율을 함께 연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중주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같은 음역대에서 반주와 선율을 연주하면 음량 밸런스를 맞춰도 듣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음수가 많은 화음을 연주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이 파트로 나누는 경우의 규칙. 오케스트라 등에서는 화음의 구분법은 3도와 6도로 조합하는 경우가 많고, 4도나 5도의 단단한 음정과 3도나 6도의 달콤한 음정을 조합하여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2도 음정 등은 이중주에서 연주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두 개의 파트로 나누면 소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아 원래 화음의 뉘앙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 한마디로 어레인지라고 해도 이른바 클래식 음악의 트랜스크립션에서 시작되어 오케스트라와 같은 엄청난 수의 연주자의 소리를 악기에 맞춰 집약하여 편곡하는 것, 멜로디는 오리지널이라도 기타에 맞춘 리하모나이즈를 가하거나 대위법적으로 성부를 새롭게 배치하거나, 팝스 같은 경우 메인 멜로디에 대해 자유롭게 반주를 만들기도 하는 등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편곡자 자신의 취향도 우선되고 거의 작곡에 가까운 편곡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클래식이든 팝이든 어느 정도 규칙을 알지 못하면 편곡이 규칙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취향에 의해 일부러 금기를 깨서 효과를 노린 것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기본의 화음과 코드 이론을 공부하면 편곡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의 경험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좋아하는 곡으로 연주하고 싶은 곡의 편곡에 도전해보고 도중에 막히면 그때마다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에 흥미를 갖고 조금씩 공부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의 편곡을 연구해봐도 좋고 원곡을 들어 이미지를 넓히는 것도 좋고 지금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나 모르는 것을 철저히 찾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공부가 됩니다. 프로 기타리스트에게 사사하시는 경우에는 레슨으로 부탁하고 선생님께 의견을 구하는 것도 매우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처럼 기타라는 폭넓은 음악 장르에 적응할 수 있는 훌륭한 악기를 선택하셨으니 꼭 편곡에도 도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즐거운 연습과 연주를 위하여